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일찍 지금부터 한 그건 7년 전에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제일 처음 한국에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뭔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책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한국 4차 산업 그 본부에서 연수교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기회에 가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코스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좀 먼저 거기에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4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4차 산업이 무엇인지 개념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이 총론을 하는 거고 강론하면 한 강론마다 보통 한 일주일 이상 해야 됩니다. 강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총론에 대해서 어떤 게 4차 산업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4차 산업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했는 거는 4차 산업 공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 4차 산업 미래 전략 최고 지도자 과정 1기로 제가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한 도 안 빠지고 끝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제가 그래도 상을 받았습니다. 한 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우선 뭐냐고 얘기하면은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저 말이 나왔어요.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슈바프 박사가 4차 산업이라는 그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저 내용을. 그 사람이 4차 산업이 말을 꺼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게 4차 산업이 뭔지 정의가 뭔지 4차 산업이 정말 이 말이 맞는지 말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라는 말을 전부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4차 산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제3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가 1980년도에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냈는데 저 사람이 미래학자입니다. 그 1980년도니까 아주 옛날 얘기예요. 여기서 미스프린트가 하나 나오는 게 다른 데서 이거 인용했기 때문에 농업행위입니다. 농업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드는 내용을 사진을 내가 캡처를 했기 때문에 저기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엘빈 토플러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쭉 인류가 살아가면서 발생된 내용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유목사회, 유목사회가 결국 우리 동물하고 구별이 거의 잘 안 될 때 동물하고 같이 사는 그 시대에 유목사회에서 우리가 농업사회로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농사를 짓고 집에 동물을 가져와서 키우고 이 농업사회가 된 게 약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반만 년 역사 시작할 때입니다. 5,000년 전에. 그 전에는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별이 거의 안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엘빈 토플러가 1차 물결, 즉 농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농업혁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니면서 열매를 따먹거나 동물을 잡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 늑대를 집에 키우면서 이제 그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소도 잡아와서 집소를 만들고 이런 행태에서 씨앗도 뿌려가지고 갈고 이게 이제 농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은
매일 열매나 따먹고 다니면서 동물을 잡고 이런 시대에서 이제 정착되는 시기였습니다. 저게 지금부터 5,000년 전이라고 생각돼요. 저렇게 된 제가. 그 다음 이제 저기에서 산업사회로, 즉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사회가 되는 방직 공장. 그리고 공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농업에서 도시에 공장을 만들게 되니까 직물 공장이죠. 모든 사람들이 농촌에서 그러니까 산골에서 도시로 몰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게 하면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이런 행태로 변하고 왔는 거죠. 그 다음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는 엘빈 토플러가 상상만 했었지 저런 시대를 깨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1980년도니까. 저게 우리가 정보, 전자통신 이런 사회가 올 거다. 이런 사회가 오면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생산. 모든 게. 그 다음 소비도 대량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거는 그게 제3의 물결이 이런 형태로 올 거다. 정보, 통신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 제4의 물결은 우리 현대 사람들이 붙이는 겁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지. 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도 예측을 했었다는 겁니다. 1980년도에. 이 역사를 알아야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연도가 유목 사이에서 1차 물결로 가는 데가 수천 년, 수만 년. 그 다음 2차 물결, 산업혁명 가는 데가 수백 년. 그 다음 정보혁명을 가는 데 수십 년. 현재 여기에서 4차 산업 가는 데는 수년 사이에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엘빈 토플러 책을 제가 일부러 이제 샀을 때 읽어봤어요. 이걸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 물결이라는 내용을 붙이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 에너지를 물결이라고 이 사람은 붙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신석기 혁명 혹은 농업 혁명이라고 그래서 겨우 동물과 구분되는 그런 이제 수준이었죠. 저게 산업혁명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산업혁명은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향상대가 넘어가는 그런 사회에다가 그 다음 옷도 뭐 그냥 동물털이나 가죽을 가지고 모직물이나 직물을 베내는 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전기나 석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다음 대량 생산이 되고 그 다음 비행기나 자동차가 나왔던 그런 시대가 한 200년 전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제3의 물결이 생각도 토플러는 상상만 했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했는 겁니다. 저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애들 낳았을 때 그때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조그만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컴퓨터를 그 당시는 몰랐어요.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조그마한 그 8비트 컴퓨터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 다음 인터넷이 뭔지 몰랐어요. 인터넷이 뭐지? 개념이 안 썼을 때니까. 그냥 뭐 전화로 하고 이럴 때니까, 유선으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하는 그런 통신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때죠, 그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강원도에 가면은 저 군대 갔을 때 내 고향에 전화함을 하려면은 신청해놓고 한숨 자고 4시간 후에야 통화가 됐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됐어요. 아마 생각을 에이 설마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전화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정부사회.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핸드폰. 핸드폰 나온 데도 어디 안 되는 거예요. 삐삐 시대. 예. 차고 다니고. 제가 종합병 근무할 때 삐삐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인턴 때. 그 뒤에 이제 핸드폰 나오고 핸드폰이 그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물결은 얘기했듯이 지금부터 3, 40년 전이니까 1980년대에는 이분이 생각을 못했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정보사회, 인터넷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이 옛날 처음 컴퓨터 나왔을 때 우리 핸드폰 용량이 미국의 큰 교실 한 개에 기계가 들어가는 게 우리 핸드폰 용량보다 적었어요. 전공간으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금 왔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의 물결. 엘린 토플러는 전혀 모르는, 상상도 못한 그런 시대가 제4의 물결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한 데가 겨우 10년 전입니다. 이 이름을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제3의 물결과 구별을 하려고 하니까 저런 사회 물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현실의 그 세계에서 가상의 세계를 입히는 겁니다. 그게 제4의 물결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그게 제4의 물결이고 제가 붙이는 거예요. 제4의 물결.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결국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변화가 왔느냐. 결국 1차 산업혁명, 2차, 3차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그 다음 이 개념이 쓰는 겁니다. 1차는 결국은 전기기관. 사실 이 전기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돌리는 게 기차도 우리가 옛날에는 뿡 하고 전기를 돌리잖아요. 석탄 돼가지고. 그 전기 기관으로 이 모든 공장을 돌리고 다 했는 게 1차 산업입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써야 되죠. 그게 18세기. 그 다음 2차 산업이 뭔가 하면은 전기가 때문에 인해가지고 내연기관, 전기 내연기관. 이 자동차는 좀 내연기관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전기가 아니고. 이게 2차 산업입니다. 2차 산업.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이건 분명히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3차 산업은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인터넷 시대. 이게 3차 산업입니다. 그 다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3차 산업에서 너무나 복잡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끼리 인터넷, 우리 사람끼리 인터넷 했는데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그래요. 사물 인터넷. 물건끼리 저것들이 인터넷 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자동차가 지원차하고 다 하죠. 네.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사용하고 있어요. 왜? 지금 요즘 나온 차도 거리가 갑자기 좁아지면 지가 알아서 서요. 업체하고 둘이가 서로 물건끼리 지금 인터넷을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딱 쓰는 건. 네. 그 다음 우리가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3D 프린팅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상 현실. 예.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돼가 이 독립이 아닙니다. 저 내용은 전부 서로 연결돼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결돼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다. 이 개념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단계적으로 쭉 해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 중간 과정에서
아까 전부 1차, 2차, 3차 다 했는데 그 지능과 정보가 혼재된 시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그걸 이용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주 내용들이 어떤 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4차 산업혁명을 주된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재생에너지. 요즘 재생에너지 일반 옛날에 화력을 떼고 이런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산화 바이오. 현재 여러분들 아마 시계 거의 다 차고 있고 그 다음 이 시계를 가지고 웨어러블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혈압도 재고 다 하잖아요. 전부. 거의 다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도 지가 박동 안 뛰면은 인공박동기를 따라가지고 지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사용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정보성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물들끼리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센서를 달아놓으면은 자기들끼리. 그 다음 이제 로봇. 그 다음 VR, AR 저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 사용을 많이 아마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극장을 가든 요즘 외국에서 저걸 안경이 크게 띄고 내가 하면은 그 속에 공상적인 예를 들면 대전 띄우고 그 다음 저기 띄우면은 대전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유명한 뭐라 그럴까 식당 식당이 그 속에 주르륵 나와가지고 그건 가상으로 띄워주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데서. 그 다음 대전에 유명한 유명 휴양지 어디 가면 요즘은 파리에 가면 파리 띄워가지고 저걸 띄우면 파리에 그냥 구경을 혼자 앉아서 다 하는 겁니다.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연기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이끄는 분야가 어떤 게 있겠느냐. 이 분야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에서는 무인 운송수단.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제일 각광받는 게 무인 운송수단입니다. 드론. 사람이 안 타고 지가 다니면서 폭탄 싣고 다 떨어뜨리잖아요. 예. 그 지금 드론이 제일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말고 바다에도 이제 요즘은 공중이 닿으면 바다에도 지가 가서 드론을 짜놓으면 폭탄을 싣고 가서 땅을 때리잖아요. 그 지금은 임명을 직접 내가 하지 않고 다 하는 데죠. 모든 게 다. 그 다음 디지털이라는 게 여기 디지털 아날로그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전화기를 숫자를 1, 2, 3, 4, 5 하면 턱나가 뺑 돌리고 또 2번 돌리고 5번 돌리고 하는 그게 아날로그입니다.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디지털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01, 01, 01, 01 이걸 조합을 해가지고 엄청 빨리 이진법이지. 그러니까 이진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이라 그래요. 용어 해석 자체가. 그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지, 전자상거래, 공유, 그 다음 여러분 아시니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내용들 좀 아시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계열 다 알잖아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한국에는 카카오톡 이런 내용.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유전학을 한다면 지금 내 유전학을 다 하면은 내가 언제쯤 유방암이 걸릴 수 있겠다 분석을 하면 대충 나와요.
그리고 또 치매가 내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게 그런 게 이제 유전학 내용이고, 그다음 합성생물이라는 거는 요즘 고기니 뭐니 다 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그 계란 가짜 말고 진짜 고기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걸.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왓슨이라 그래서 내 증상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증상을 서울대학에서 나와 있는데 증상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은 진단을 서울대학 교수보다 정확하게 나와요. 처방도 더 정확하게 내줍니다. 그 옆에서 의사가 보고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게 인공지능 왓슨 닥터입니다. 지금 서울대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정확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새로운 거 발견이야, 바이오 프린팅 이런 내용은 또 차차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이제 한 개 한 개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보통 우리가 이제 AI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방송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 사용 안 해요. AI 그 AI가 도대체 뭐야?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예, Artificial 인공적인 지식. AI라는 말을 쓰지 인공지능이라는 그 사용 안 하더라고. 방송에도.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저렇게 쭉 발달해 왔는데 인공지능도 저렇게 발달해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걸어다니는 것까지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날아다닐 수는 없는데 사람은 인공지능은 저보다 더 앞서가요. 얼마 안 갔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하고 세계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지배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첫 GPT. 예. 처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가지고 기계한테 끌리잖아요. 요거 나와 있네. 인공지능이 이런 행태로 발전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사람보다 더 앞에 간다. 그 앞에 가는데 컨트롤을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저기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은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AI, 머신러닝, 딥러닝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AI는 인공지능 넓은 범위고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랬어요. 인공지능, 머신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저 단계에서 지나갔어요. 모든 데이터를 기계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은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저놈을 집어넣으면 절대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겁니다. 사람이 나중에 할 일이 없겠네요. 할 일이 없는 나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저거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기계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분석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끄집어내는 역할만 해요. 그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보다. 그래 세계적인 제일 유명한 의사들의 모든 처방을 저 안에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진단만 나오면 지가 알아서 처방 따라 나와버려. 나이 몇 살에는 무슨 처방, 무슨 처방, 몸무게는 어떻게 다 쫙 나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저게 러닝 머신입니다. 머신 러닝. 딥 러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저보다 더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 내구자하고 같아요.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더 많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습하고 똑같아, 사람하고. 저게 이제 발달해 버리면은 사람은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딥러닝입니다. 지금 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너 주는 것만 지가 종합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데 딥러닝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응용하고 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둘 더하기 둘은 넷인데 그거만 가르쳐주면 머신은 그거밖에 몰라. 근데 그다 9 더하기 9는 아는 놈 딥러닝 안 가르쳐줘. 저 지금까지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 저게 이제 딥러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그 로봇이 이런 작용을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하도록. 여러분들 집에 사용 많이 합니다. 청소기. 로봇 청소기 집에 있잖아요. 지가 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뭐 식당도 지금 다 막 알려주던데. 그렇죠. 이게 이런 형태로 다 하는데 우리가 보는 게 그렇지만은 이거 말고 더 하는 거는 이제 초정밀 공장에서 하는 거. 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파업을 합니까? 어디로 가나니까 뭐 우리는. 교습을 할 필요가 있나? 24시간 시킨 대로 일하는 놈이 저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월급을 안 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걸 여러 군데 놓고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알더라. 대신 문제는 계속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데이터 나중에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현재 서울대학 제일 유명한 교수는 예를 들면 제일 빨리 정보를 안다 그래도 1년 전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학술지를 보고. 그런데 이 기계는 집어넣으면은 어제 논문을 오늘 지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처방을 딱 내면은 처음 듣는 처방이 나오니까 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그런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직종에 있는 내용들이 흥하고 망할 거다. 이런 직종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직종의 10대 망할 직종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모든 인프라를 다 집어넣어 주면은 지금 어디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보수 공사를 해야 될 때는 어디인데 돈이 얼마나 든다. 지가 딱 해버려요. 국회에서 사오고 자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도 앞으로 한 10년이나 뭐 조금 더 하면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것도 뭐지만 다른 것도 다 많이 넣으면. 그래서 예산 짜는 거 어디에 뭐 인프라 어떻게 깔고 어디에 뭐 더 많이 예산 책정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지가 분석해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인공지능이나 뭘 다 하려면은 빅데이터, 데이터를 누가 많이 다양하게 빠른 속도 이런 걸 집어넣느냐 그것 따졌어요. 빅데이터를 집어넣는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우리가 삼성의 휴대폰 다 사용하잖아요. 그 데이터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계가
전부 미국에 가요.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또 단지를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적자가 1년에 수천억 달러가 나오잖아요. 예. 저거 곧 망할 것 같지요? 안 망하잖아요. 달러 찍어내니까. 참 맞네. 전 세계. 찍어내기도 하지만은 예. 이런 큰 데이터나 이런 걸 미국이 다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없으면은 모든 인공지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 용량. 용량이 크냐, 볼륨. 최대. 예, 제일 크냐. 그다음 두 번째는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데이터고 이거는 뭐 쓸데있는 데이터다. 절대 구분을 안 해요. 모든 데이터는 다 지원해요. 모든 데이터는. 나쁜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그다음 세 번째는 빨리 집어넣고 빨리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못 빼면 흔들려요. 예. 이해가 되죠? 예. 저게.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데이터가 가치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한국에는 왜 안 되느냐, 이 데이터가. 기업은 기업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따로 놀아. 개인은 개인대로 예. 데이터를 공유를 안 해요. 따로 못 받아.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저기에 왕국이라 하지만은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머리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예? 머리는. 머리는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뭐 발명하는데 좋지 데이터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유. 부처 간에도 데이터가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 기득권 체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서로 하자 그러는데 서로 이 머리 잡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 기득권 싸움. 그러지. 이제 좀. 그래서 이거를 10년 전부터 데이터 공유하자고 아무리 집어내도 나라 데이터는 비밀이다. 또 회사 데이터도 안 준다.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이 뭐냐 개인 그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사용하는 게 있죠? 그것도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전부 다 아, 핸드폰. 내용이 여러분들이 결제하잖아요. 결제하면 오늘 옷을 어디에서 뭐 샀다 다 나오잖아요. 무슨 알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는 데이터 공유가 되니까 저희 집에 아무것도 뭐 데이터가 없는데도 뭐가 다른가 하면 곧 애기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애기 육아법을 보내줘요. 왜? 이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애기 물건을 샀어. 미리 좀 신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준비를 하니까 데이터가 벌써 올라가가지고 아 이 집 곧 애기가 놓겠네. 이래가 그 집에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런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아도 이 데이터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깡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클라우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클라우드라는 건 원래 이 자체가 저겁니다. 구름, 아, 그럼. 구름, 대단해. 스토리지. 우리가 저장 창고. 모든 정보를 뭐 지구에서나 산에서나 강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디에서나 구름이라는 그런 저장고에 모든 정보를 보내줘서 그걸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구름에다. 저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분석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떼쓰는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다 세계를 점유해버렸어요. 예. 떼쓰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 대기업에서도 큰 컴퓨터나 이런 거 설치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저 하나를 빌리면 됩니다. 내 공간을. 거기다 내 그 저장하면 돼요. 와.
그러니까 실습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뭔가 하면 저 속에 모든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나 시, 장소, 공간 뭐 전혀 관계없이 관계 관계없이 빼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이 내용 뭔가 하면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 세상이 인공지능이 돌아가요. 아무리 모아놔봐야 뺏을 수 없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이 내용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사원 인터넷 이 기초만 잡아갑니다. 보통 IoT라고 얘기합니다. IoT라는 신문이 많이 나와요. I라는 건 인터넷 오브 싱스 그들입니다. 사물 간에 저들끼리 인터넷을 해요. 우리 누구하고 휴대폰 하듯이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인터넷 하는 겁니다. 그걸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그게 제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여기 그거 있잖아요. 시계. 삼성 시계를 여러분들이 차면은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 내용이 휴대폰에 저장된다 그래요. 개인 휴대폰에. 그렇죠? 예. 그러면 밤에 내가 잠 잘 잤다, 코를 골았다, 뭐 그다음 몇 박은 몇 분 뛰었다, 혈압은 몇 분 왔다 갔다 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다 됩니다. 지금 다 돼요. 그럼 사람 생명이 굉장히 연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은 병원에서 너 혈압이 밤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 병원에 와. 너 심장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리 딱 점검을 해. 예, 점검 다 해요. 그러니까 사물끼리 왔다 갔다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터넷이죠.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요즘 아파트 새로진데 누구 분양받은 분 있어요? 넘쳐나서 뭐 쳐다보지도 않죠. 안 쳐다보세요. 안 쳐다봐요. 이 휴대폰으로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냉장고, 그 다음 집에다가 그 에어컨, 그 다음 뭐 난방기, 필수는 다 틉니다 요즘. 연동 다 되어 있네요. 연동 다 돼. 요즘은. 밖에서 밖에서 딱 저기 하면. 요즘 이게 가지고 이렇게 가전제품 다. 요즘 거예요. 그러면 그 센서가 거의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사물끼리 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그 요즘 아파트 그렇게 이게 이제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의 조건과 활용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뭐 개인 능력은 스마트홈이 조금 전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헬스케어 웨어러블 우리가 몸이 찾는 걸 다 웨어러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요즘은 전부 여기에다가 센서를 달아요. 달아가지고 축구선수 같으면은 그 사람이 뭐 백박이 얼마 뛰고 그 다음 달리기를 얼마나 했고 어디에서 어떻게 뛰었고 그게 다 나와요. 깜짝 많아. 예. 어디 가더니. 그 데이터가 나와야만 그 다음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너는 야 공격보다는 차라리 방어가 낫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 옷에 다 그게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산 라인에 제가 다 해놓은 거고 거의 생산 라인에 자동 생산 라인이 거의 다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세종시가 이제 스마트 시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제일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갔는데 신호등 지금 저기서 오는 차가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쪽 온산 적다. 그럼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많은 차가 오는 쪽을 오랫동안 신호등을 켜놓는 겁니다. 아, 그 딱 통과하면은 탁 꺼지고 그다음 어느 쪽이 밀려 있지 이쪽이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것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서로가 예, 서로끼리 지그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이 왔구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사물 인터넷하고 사물 인터넷이 있어야 그들끼리 공유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데이터가 충분해야 돼요. 충분히. 능력.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1등. 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틱톡을 사용 못하고 하는 이유가 아세요? 법을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은 틱톡, 여러분 틱톡 중국 거 알지요? 네. 미국은 공무원 틱톡 사용 못합니다. 왜? 틱톡이 중국 거예요. 아, 그럼 모든 정보가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중국으로 가요. 안 되지. 그래서 야단 낳는 겁니다. 아, 못하게. 그 다음 이제 로봇. 이 세 가지가 연동이 돼야만 이제 활성화가 된다.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무인 자동차 개념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혼자 못 간다. 그냥 간단하게 갈 것 같지요.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한 회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LG는 저거 만들고, 뭐 삼성은 이거 만들고, 어디는 이거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야 돼요. 한 회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받는 거.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 개발해가지고 발전했어요. 이게. 그런데 왜 망가졌는지 아세요? 삼성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나라에서 국회에서 이거 뭐 로봇 이거는 사진 찍는데 사용하지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 왜 대기업이 손대느냐. 그래서 사진을 찍고 하는 거 대기업에서 왜 대느냐 그랬어. 그 자리가 없어지기 미리 깜짝만. 그래가지고 대기업에서 못 만들도록 법을 정해놨고 많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딱 그런. 그러니까 정책하면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외국보다 늦잖아요. 네. 빵집도 대기업 못하고 하는 이유가 중소기업에서 해라. 빵집 왜 대기업에서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하고 이것도 못 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 겁니다. 이 수준대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스마트 시티. 이런 게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는 공장이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겁니다. 공장이. 혼자 돌아가면은 심지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되면은 예를 들면 비행기하고 서로 연결된다면 항공기 항공기에 너 타이어가 지금 15년 썼으니까 딱 이렇게 다 됐다 연락을 해주는 정도로 서로 공유가 됩니다. 공장이 자동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2D 프린팅이라는 거는 입체가 아니고 우리 프린트하는 게 2D입니다. 입체 아니고 요거는 입체라는 거지. 입체. 프린트 한다는 거는 뭐 꼭 우리는 이 종이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건 프린트가 아닌데 찍어내는 걸 프린트잖아요. 내용이. 이거 3D라는 건 입체적으로 저기에다가 원료를 넣어가지고 계속 프레를 넣으면은 밑에서 착착착착착착 벽돌처럼 차올리는 겁니다. 짜올리는 거예요. 짜올리는 거. 이게 3D 프린팅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큰 걸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나무를 깎든지 뭐를 깎든지 뭐 선발을 하든지 다 기계들이
깎아가지고 적게 만드는 거지. 이런 것처럼 차곡차곡 프로그램에서 쌓아 올리는 걸 가지고 3D 프린팅이라고 해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렇습니다. 자, 컵을 하나 디자인했다.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짜 올리는 거예요. 깎지 않고. 이게 3D 프린팅의 개념이에요. 그 식량도 만들 수 있고, 뭐, 미국,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아파트도 짓는다 그래요. 몇 시간 만에. 블록체인 얘기 많이 들어봤죠? 블록체인 개념을 얘기하면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A에게 뭐를 보냈을 때 A, 그 다음 A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이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한테 다 보냅니다. 전부 다 연동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가입된 사람들이 전부 다 51% 이상 돼야만 오케이 됐어 하면 그때 이게 이제 승인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의 블록체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게 주인이 어떤 애한테 예산값을 줬어. 거래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서로 관계된 사람들이 10명이 있다 하면 10명한테 다 보내. A라는 애가 내 물건 가져가. 이거 가져갔다. 그러면 A 10명한테 다 이 여자애 가요. 인터넷으로. 가면은 그 다음 거기에서 10명 중에 6명이 좋아. 승인해. 하면 그때 이거 지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원장이라고 그래요. 원장을 원래의 장부를 서로 분산해서 가진다. 그런데 이걸 위조를 할 수 없는 게 수천 명이 예를 들면 동시에 쫙 보내기 때문에 1000명이나 같으면 5000명 이상이 오케이 좋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승인이 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해가지고 5000명을 다 내가 거기에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누가 들어가서 해킹을 하거나 거기에 내가 잘못되게 고칠 수는 없다. 이게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개념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거래 방식은 중앙 서버라 그래서 모든 게 중앙으로 다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전부 다가 중앙에. 근데 이거는 중앙이라는 게 없어요. 개개인이 같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뭔가 하면은 중앙 서버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언제라도 해킹을 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어요. 또 중앙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숫자를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 수 있다. 부정이 나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블록체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하고 블록체인 차이점은 인터넷은 중앙 서버가 있어가 글로 다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적이 잘 되는 거지, 침범이 잘 되는 거지. 저거는. 그냥 블록체인은 개개인이 가기 때문에 중앙에 서버가 없기 때문에 침범이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이 개념이 안 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곽광민을 받다가 현재는 좀 주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는 곳이 적어가 35만 원만 있으면 빠진 치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가상화폐는 꼭 블록체인 상태에서 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거는 일시적인 그 거래소가 있는 거지. 저게 완전히 가상화폐가 잘 이루어지면은 개인 대 개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거래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상화폐가 계속 해킹당하는 거는 거래소에 보관해놔도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게
지금 거래소가 없고 개개인이 갖고 있으면은 해킹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가지게 되고 결국 4차 산업이 이제 이런 상태로 이루어져야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좀 많이 변했어요. 빅데이터 속에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로보틱스라는 거는 로봇의 공학, 로봇 공학이고 예. 그건 3D 프린팅 등등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자율주행, 드론, 이커머스라는 게 결국 뭔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지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더 많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한다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이 물결을 주도할 제일 큰 분야가 정보통신, ICT. 정보통신은 뭐 한국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도 정보통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셀 수가 없어 저런 것들. 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이루어져야만 자율주행이나 정의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하면 개념이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다른 말로 하면은 4차 산업에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언제 어디서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모든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유비쿼터스라고 간단히 얘기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결국은 현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4차 산업 위기 했는 사람 얘기가 현실에 가상을 보태가지고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하는 이 비즈니스고 가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이죠. 근데 생각했던 내용들이 많이 현실로 바뀌어요. 옛날에 비행기 가상이었었습니다. 하늘 날로 다니는 거. 그 가상이죠. 공상에 있었지. 그게 다 현실로 변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가상인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 현실로 변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덕을 보는 것은 뭐냐? 제일 많은 게 여러분 우리가 차는 거, 시계, 뭐 시계 말고도 그 다음 인공박동기,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컴퓨터가 주머니에서 컴퓨터 얘기하면은 휴대폰을 얘기합니다. 휴대폰에 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꺼내서 쓸려내는 아마 트럭으로 프린트를 하면 몇 트럭이 돼요. 우리가 그 100분의 1도 사용 못합니다. 그 안에 그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저런 행태를 쭉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사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블록체인과 전자화폐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조개나 뭐 이런 물문화폐 조개를 어떻게 그게 돈이냐 했는데 귀한 걸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걸 물문화폐. 요즘도 뭐 저기 우리나라 말고는 딴 데 가면은 닭하고 돼지하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닭 몇 마리에 돼지 한 마리. 그 물물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나왔고, 그 다음에 금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폐가 나왔어요. 지폐.
이제 지폐 이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지폐가 현재도 지폐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일본이라고 해요. 그다음 카드. 일본은 카드 사용 많이 안 하다 지금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는 카드가 지폐보다가 카드가 95%, 지폐가 5%. 처음 뭐 카드 사용. 우리 집에 병원 오면은 500원짜리도 카드 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5%밖에 안 돼, 지폐는.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및 가상화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조금은 이제, 전자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보시는 게 아마 공부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라는 건 이제 우버. 원래 우버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잖아요. 우버. 우버가 우리나라 개념하고 틀립니다. 미국은. 논이 내 차가 있는데 내 차를 세워놓고 논이 내 차를 이용할 사람 이게 그 앱이 있어요. 앱이 들어가면은 서로 통화를 해. 그러면 거기 연결이 되면은 내가 경주까지 가는데 비용비 얼마 줄래? 그럼 서로 교섭을 해요. 그럼 내 자각을 가지고 돈 받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우버예요. 그게. 그 우리나라는 그럼 걸리지. 미국은 그렇게 해요. 제일 처음 우버가 그렇게 나와요. 그 우버하고 우버 택시하고는 좀 틀립니다. 개념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앱을 올려놓고 내가 오늘 오전에 천에 있는데 이거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앱을 올려놓고 누군가 그 들어와. 그럼 너 어디 갈래요? 그러면 나 부산 가겠어. 그럼 돈 얼마 줄래? 교섭을 하는 건데 그 금액이 없어. 그럼 부산까지 그럼 10만 원 내.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교섭해가 가는 거야. 그게 원래는 우버였어. 에어비앤비 나왔어요. 숙박 없는데 뭔가면 내가 집이 예를 들면 하나 있는데 방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숙박 에어비앤비에 앱을 들어가서 내놓으면은 누군가가 거기 내가 일주일 있겠다. 그 방에 열흘 있겠다. 그러면 열흘 동안 그 집에 가서 니가 얼마 내고 있어. 이게 에어비앤비 원리입니다. 숙박. 예. 그러니까 남은 그 숙박을 이용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에어비앤비가 들어왔는데 겁이 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어째 강도로 변할지 가격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문제예요.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변할 거다.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얘기하면 몰라. 알긴 아는데. 모이는 정거리. 우리 기차에 가면은 그 밑에 그 내리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플랫폼. 내일. 예. 그 옆에 그 사람 서서 내리돌리 같은 거고 거기에 플랫폼은 뭔가 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물건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이는 장소. 네. 뭔가 하면은 생산자나 어떤 서비스를 생산했는 물건의 서비스를 내가 생산자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닌데 소비자한테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3개를 주름 잡고 있어요. 3개를. 그게 제일 많이 잡은 데가 미국.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가 지금 회사가 망하게 중국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중국 플랫폼을 통하면은 1,000원도 안 해요. 싸게 사니까. 1,000원도.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요즘 방송이 매일 나오잖아요.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그 물건 사면은 어떻다, 요들 폐지는 못하고, 실제 유해 물질 들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산 물건을 살 수가 없지.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앞으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소유주가 세계를 지배한다. 공장 뭐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장이. 그래서 그게 결국 뭔가 하면 0.001%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계를 주물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플랫폼 스타입니다. 그 안에서 스타들이죠. 우리도 연예인들이나 뭐 있듯이 그 속에서 이제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인기 스타죠. 그 사람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일반 시민인데 저거는 99%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고 이 하지 못해요. 그 1%만 앞으로 잘 살고 나머지는 그냥 덜러리고 그냥 뭐 편한 대로 예. 일어나기 싫고 그냥 개돼지처럼 살아요. 아 저렇게 잘 살면 전쟁도 없고 평화스럽게 살다가 애들도 많이 낳고. 근데 오래오래 전쟁이 없으면 건강히 소비가 안 살아야 되니까 항상 전쟁이 있게 돼 전쟁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는 현재 세계 4차 산업 진행들을 한번 보시면은 참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현재 세계 1차 산업을 세계에서 인구의 17%가 1차 산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 녹상부 TV에 보잖아요. 물 들고 수십 년을 들어가서 물 따가지고 집에 오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17%입니다. 꽃게 해가지고 이 밭하고 응? 걔들이 그렇다고 곡식을 심습니까? 안 심잖아요. 1차 산업도 안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 2차 산업인 전기도 사용 못한 데가 전기도 사용 못한 나라. 13억 명. 네. 전기를 사용 못한 데가. 그 정도. 예? 후진국. 후진국입니다.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전기 안 들어오는데 시골 많았어요. 예. 그 인터넷도 그 전기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카드가 안 되잖아요. 카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차 산업이 진행 중인 거. 그다음 이제 휴대폰 갖고 그 이제 컴퓨터 갖고 뭐 인터넷 좀 하고 이게 이제 진행 중인 나라들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있는 선진국. 우리나라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참 세계가 참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은 4차 산업이 많이 이제 발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진다. 잘 사는 놈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매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가 대량으로 나오고, 사람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죠. 왜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값어치가 툭 떨어져. 잘 살게 해야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잘못되면 이제 이번에 했습니다. 인간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골치 아프기 쉽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부장님까지 다 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재미로 앞으로 이제 조만장자가 나올 수 있는 직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만장자. 여기서 우리가 백만장자만 해도 괜찮다 그러는데, 백만장자 위에 조만장자가 나오는데, 한국은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일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결국은 나중에 암호화폐가 상용화되면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쭉 앞으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제일 반대하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세계 암호화폐가 기축통화되면 미국 달러가 휴지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반대를 하는 게 진짜 사자. 이해가 돼요? 예.
그 미국 적자가 수천억 수 달러가 나오더라도 돈을 찍어내가 주마돼. 그 나라에다가. 그래서 중국하고 싸워서 항상 이긴 이유가 중국에서 미국의 채권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미국 채권을. 그러니까 그걸 미국에다 싹 갖다 바치면 미국이 망할 줄 알았어. 탁 갖다 바치니까 모든 인쇄소에 동원해가 딸들 찍어 갖다 줘버려. 예. 맞아. 그 중국 모르는 거예요. 중국 그 당시에는. 춤추고 이거. 네. 그래서 중국이 기축통화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저 조만장자밖에 없습니까? 경자해에 해당되는 장자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조만장자는 아니, 지금 나왔다 그래요. 그 아니 사람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경단이도. 예. 이제 또 하나 나올 텐데. 나올 수 얼마든지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예. 미래 4차 산업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오긴 이르지만 최고 끝에는 인간이에요. AI 챗봇. GPT 뭐 네.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인간이 활용한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병이 들지 않고 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게 되면 경자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게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예, 예.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부가가치는 예, 암호 앞에 여기 이제 우선은 큰 일이 이제 미국에서 풀면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행성 자원 채굴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계속 간 이유도 거기 가면은 너무나 희귀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져오겠다. 그래서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궁무한 자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즉석을 갔어. 예를 들면은 공부를 안 해도 알라 하나만 먹고 집어넣으면은 모든 걸 내가 다 아는 그런 기술만 있으면 돈 얼마나 안 벌겠어. 내가 그전에 꿈꿨던 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저거는 이제 하는 거고, 노화 치료. 예. 지금 그거 이제 나이가 70년 넘게 되면은, 내가 좀 돈을 다 들더라도 한 50대나 갔으면 좋겠다. 돈이 갈 거예요. 그 노화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러한 능력자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엉망자 조만장자가 되지요. 조만장자를 넘죠. 예, 넘지요. 경자해죠. 그렇게 될 수 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서비스. 네. 지금 드론만 지금 잘해도 세계를 지배한다.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기상 조절. 기상 조절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비 오도록 하고 눈 오도록 하고 기온 때리고 이것만 해도 기술만 있으면 세계를 지배한다. 그다음 직습수면. 이게 지금 세계에 한 50월 이상의 성인들은 잠 못 자. 그러면 저 수면할 수 있는 방법 없다고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 조금 전에 중력 조절. 이 중력 조절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는데 뭐 10분이나 20분만에 갈 수 있는 거야. 몇 초 만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말씀하셨어요. 타임머신.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지금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네. 내일 일을 미리 예측하면은 세상에 혼란 오겠지. 혼란. 응? 내일 죽는 것 같으면 뭐 오늘 사고 내고 죽을 수도 있고 혼란 오겠지. 그 다음 순간이체라는 게 우리가 그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벽도 뚫고 나와. 뭐하고 뭔지 해치는 내용이고 개인 때로봇이라는 거는 저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을 가지고 이 혈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검사하는 거. 아주 적은 파리 같은 저걸 가지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이제 3D 원격 아바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은 뭐 무지하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국에서 정말 한다면은 그런 걸 누가 하게 되면은 한국 국민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 예. 그 사람이 0.01%에 해당돼 가지고 국민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장만 잘할 수 있으면은 이 발전소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천둥 치는 거 하나만 잡아 넣어 놓으면은 우리나라 1년 내에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잘 살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가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뭐 듣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